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마구 사들였네요. 야, 이렇게 사들이네. 동시호가 때, 그죠? 동시호가 때 그냥 이렇게 2,400원 이렇게 띄웠어요. 호호호호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2차 전지 위주로 좀 땡긴 것 같은데 뭐 지수 플레이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금요일 저녁에 미국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또 왜 올라갔을까?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저기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돈 많이 버는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아무도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렇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것도 장 막판에. 아하, 쎄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땡기려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현물로 받아 먹었어요. 1조 3천억. 야, 이 심각한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주도는 포지션이 변화가 있느냐? 포지션이 변화가 없습니다. 주도는요, 오늘 6월, 아까 정리했는데, 날짜를 안 바꿨네? 6월 2일. 어저께 좀 공부를 하느라고. 저도 이거 좀 새롭게 바꿨어요. 좀 바꿨습니다. 6월 2일, 현재 코스피, 코스닥 계속 30%씩 유지하고 있고요. 고버스로. 나스닥 레버리지 10% 매집한 거. 요거는 월요일날 정리를 할 겁니다. 월요일 정리를 해야지. 뭐, 지금 미국장도 상승, 반등이 일어난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미국장이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 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갭으로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갭으로 뜬다 그러면 위험하고, 아니면 밑에서부터 쭉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모르겠어요. 월요일장 어떻게 될지, 외국인들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만약 상승을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외국인들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차트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요. 저기 코스닥하고 코스피, 저 고버스트 비중을 줄일 겁니다. 나스닥은 당연히 정리할 거고요. 일단은 정리해야 돼요, 나스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현재 원화가 1383원 안 내려가요. 그죠? 금요일부터 제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죠. 환율이 안 내려간다. 저거 무슨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뱃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만 모를 거예요. 그리고 미 10년물 국채가 4.5%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괜찮죠? 4.6% 넘어가가지고 7년물이 4.7%까지 갔으니까. 30년물이. 그죠? 7년물이 4.6, 30년물이 4.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채 발행한다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나요? 하여튼 뭐 잘 팔리질 않았잖아요. 그때 국채 발행할 때 4.6까지 올라가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 팔렸다라는 거는 딱 하나죠. 그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지금 금리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저 국채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막 5% 이렇게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발행이 끝나고 나서 4.5%까지 안정화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4.5%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힘들다. 뭐 4.4, 4.3 뭐 이렇게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주시를 해야 돼요. 현재까지는 뭐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국채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거는 이 10년물 금리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 선물의 움직임이 판도가 나요. 금리가 떨어지면 선물을 막 사들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애들이 선물을 매도를 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현물 가지고 먹어버리니까 그게 좀 심각하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일본 금리가 1.05까지 올라갔는데 그죠? 조만간에 조만간에 일본 금리 결정하는 날이 올 것 같은데 BOJ가 6월 14일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금통위가 7월 11일, FOMC가 6월 12일. 그죠? 아이고. 14일이면 우리 저기 아닌가요? 6월 13일. 옵션 만기 다음 날이네요. 이거 BOJ 요거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높다. 음. 일본 금리 1.05, 엔화가 157, 그죠? 환율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또 우리가 주가, 주식 전체 장을 판단하기는 애매하죠. 근데 위험하다. 뱃속에 뭔가 있다. 그리고 은하고 구리 가격이 조금 안정화된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도 높은 가격이다. 근데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나온 얘기인데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이유가 뭐냐? 부채 비율이 상승한다. 뭐 27년도까지 부채 비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전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대입을 했냐면 이제 방송을 보는데 우리나라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다. 우리나라 지금 지금 뭐 감세까지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뭐 종부세, 아니면 뭐, 그 뭐야, 하여튼 뭐 세금들은 이제 안 받겠다. 어?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의 곳간이 비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채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더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부터 24년도니까 10년도, 15년 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돈을 마구마구 풀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되는데 2010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때 나온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되게 유치해요. 한강다리가 한 예로 2010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강다리에 어떠한 치장을 안 했어요. 뭐 LED를 단다든지 뭐 분수 물을 쏜다든지 뭐 이런 치장이 별로 없었어요. 한강다리를 그렇게 이쁘게 한강변을 그렇게 이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게 거진 금융위 이후부터 일어난 현상이에요. 건설붐이 일어난 거죠. 그죠? 돈이 많으니까 그걸 어디다 쏟아부어요? 인프라. 그죠? 도로를 깐다든지 뭐 이런 데다 쏟아붓고, 그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돈으로 연결되는 어떠한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돈으로 연결되는 산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껍데기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명품 아파트예요. LG 자이, 그죠? 힐스테이트, 뭐 이런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명품 아파트예요. 진짜 최고급 아파트. 이런 아파트, 뭐 자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우리 동네 들어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때는 등급이 있었어요. 뭐 명품 아파트.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껍데기라는 게 지금 나왔죠? 자이, 순살 자이, 그죠? 힐스테이트 무너지죠. 그죠? 껍데기만이에요. 지금 그런 아파트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신규 분양이 안 되잖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를 뭘 믿고 들어가느냐? 저렇게 부실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명품 아파트라는 브랜드가, 야, 이게 브랜드야? 창피하다. 와, 다 철거해버려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5년 동안, 그죠? 그때부터 풀린 돈이,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풀린 돈들이 다 껍데기만 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게만 만든 거죠. 그죠? 내실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게 아닌가.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조금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상승하는데 대리 하락을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옛날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엔비디아는 서부 시대 때, 옛날 미국 서부 시대, 서부 개척 시대 때, 금광, 그죠? 서부에서 금이 난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그냥 서부로 막 몰려들었잖아요. 마차 타고 말 타고. 그때, 서부 시대 때 삽이에요, 삽. 엔비디아는 삽. 금을 캘 수 있는 삽. 근데 대리 이제 금광이거든요. 대리 그 삽을 가져다가 팠는데, 아이씨, 금이 잘 안 나오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게 3개월 전인가 나온 뉴스인데, 오픈 AI만 그 매출이 급등했지, 실질적으로도 AI 쪽에서, 어떠한 매출이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게 지금 델에서 나온 거예요. 델에서. 그러면, 아무리 엔비디아가, 그죠?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든다 그래요. AI 칩을 만든다 그래. 돈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델이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다. 실질적으로 봤더니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버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게, 엔비디아도, 뭐, 엔비디아가 1등이니까 엔비디아인데, AMD, ARM, TSMC, SK 하이닉스, 이 주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요거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지수 버티지 못하죠. 요거 떨어지면 뭐도 떨어져요? 삼성전자도 떨어져요. 하이닉스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도 여기에 엮여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금을 캐는지, 금이 왕창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우리 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 다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또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미국 국채 경매가 부진했다. 2년하고 5년물이 부진했다. 수익률이 4.6%까지 줬는데도 안 됐다. 더 높이 줬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그 금리도 다 따라 올라가고 4.6%까지 줬는데 금리 금리가 내려 올라가고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사지도 않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미국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니까 금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요. 야, 미국은 11월 달에 선거예요. 돈을 계속 풀어야 돼요. 그죠? 6월하고 7월 달에 어? 국채 발행 규모가 3,150억 달러래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또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죠? 미국은 또 돈을 더 풀죠. 바이백이라는 게 또 해야 되니까 요 밑에 이제 바이백도 얘기할 텐데. 바이백을 또 해야 되니까 야, 이거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야, 힘든 시기가 아닌가? 진짜 뭐 선거 전 미국 11월 달 선거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뭐 트럼프가 되면 미국 망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버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죠? 주가 상승. 근데 11월 달 이후 내년부터 25년도부터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6월 달 주가는요. 월요일 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주가 움직임, 외국인들 움직임 보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일지 참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어느 쪽으로든지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또 갭상승 나와가지고 밑으로 쭉 밀리는 그런 모양 나온다 그러면 더 안 좋죠. 이 봉이라는 게 하루에 나오는 일봉이라는 게 굉장히 그 하루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봉이라든지 시간 봉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리나 이게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요런 거 볼 때는 차트를 따라가면 되고 바이백이하고 그다음에 그 연준 대차대조표 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요거 계속 추적해야 돼요. 왜? 이거 11월 달까지 이슈예요. 미국이 올라간다. 일단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디커플링이 나느냐. 그리고 미국이 상승했잖아요. 막판에 상승을 했거든요. 쭉 상승을 했는데 그때 그 AI 관련주들이 안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만약에 그 AI 관련주 지금 뭐 엔비디아 위주로 해서 그 반개 그 주식들 그 주식들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 새로운 섹터로 이전이 된다? 큰 돈들이 다른 쪽으로 돌고 있다? 그게 또 하나 나온 게 다우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1.3% 급등했나? 그거 좀 보고. 그러면 섹터가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 보고 지금 달려온 장인데, 그렇다 그러면 디커플링이 난다. 미국장하고 우리나라하고 디커플링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더 심각해지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군요. 미국이 돈을 푼다. 돈을 풀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왜? 엔화는 왜 저 모양이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군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 됩니다. 일단은 장 막판에 현물이 이만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현물이 너무 안 좋게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죠? 요거 확인해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선물은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선물은 변화가 없었고, 그죠? 그렇습니다. 요거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또 이제 추적을 해야죠.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죠. 차트도 안 좋고, 그죠? 또 600만 주 팔아대고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기관이 좀 매수를 했는데 하이닉스도 100만 주 팔았어요. 하이닉스는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죠?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뭐. 바이오 이거 뭐야? 현대차도 팔고 기아 좀 사드리고 그랬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죠? 이거 갑자기 이제 장 막판에 들어 올린 거예요, 얘네들. 그래가지고 2차 전지로 해가지고 들어 올렸는데 무슨 이슈가 있는지 월요일날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거래대금은 여전히 지지부진. 코스피 12조 없습니다. 그렇다.
아, 그래요.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죠? 다 아시니까. 지금 문제가 항생은 이제 뭐 거진 다 내려온 것 같고 이평선 이평선 지지되면서 다시 상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이거예요. 환율. 이거 환율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죠? 계속 뻗쳐 올라가는데 80원대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월요일 날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엔화도 얘가 문제고, 그죠? 엔화. 이씨,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음? 그죠? 그리고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4.5, 요 미만으로는 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지금 떨어질 이슈가 만약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죠? 지금은 금리가 떨어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금리도 높다. 그리고 일본 금리가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주도는 모르는데, 그죠?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아, 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제 미국장이 왜 저렇게 장 막판에 떴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 애들도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장 막판에 코스닥하고 저기 코스피하고 저렇게 움직였는데 저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딱 샷다 마우스. 그냥 개별주 얘기만 하고 있어. 아이고, 이럴 때 개별주 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데 급격하게 올라갔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와가지고 구리가 어떠고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템포가 늦나. 그리고 어저께 의미 있는 게 다우예요. 다우 어저께 제가 볼벤에 딱 걸렸네. 아, 이거 밀고 내려가기 힘든데,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볼벤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승을 했는데 이게 5분봉 상승을 봐도요. 아주 좋아요. 어? 5분봉 어디야? 6월 이거 뭐지? 5월 31일 그죠? 여기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좋죠. 그죠? 어? 나스닥 떨어지고 다우가 올라간다. 섹터가 변화가 됐다. AI에서 다른 종목으로 섹터 변화가 일어났다. 큰 돈들이 움직였다. 라고 한다 그러면 AI는 이제 힘들어진다. 엔비디아 월요일 날 저녁에 주가 움직임 보면 확연히 티가 나겠죠. 음, 그죠? 진짜 섹터가 변화가 되는지 큰 자금이 돌았는지 다우예요, 다우. 근데 다우가 살아난다 그래도 지금 너무 늦었죠.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늦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죽어버리면 나스닥도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저 10% 남아있는 거 요거 이제 정리를 한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저한테 수익을 많이 안겨줬으니까 이제는 좀 정리하고 빠이빠이 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스닥도 5분봉 보면 막판에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죠? 요 의미가 무엇인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안 좋은 게 우리 장은 나스닥 코스닥이 뭐 반등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코스닥이 뭐 지금부터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할 수도 있죠. 그 주식이라는 건 내일 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빗대가지고 지금의 어떠한 그 주가, 주식,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위에 이 코스닥은 뭐가 문제냐면 볼벤이 꼬꾸라진 거예요. 볼벤이.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언제부터 심각해지냐면요. 요때쯤이죠, 요때쯤. 그죠? 대략 요때쯤. 5월 27일 요때쯤. 요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볼벤이 오그라들잖아요. 상방에 오그라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좀 크게 봐야겠다. 이렇게 있죠. 여기 볼벤이 하방이 벌려지고 상방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그냥 볼벤이에요, 볼벤. 의미 없습니다. 이게 뭐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추세가 이렇고, 이거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힘이 들지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방이 이렇게 오그라들 때, 그죠? 오그라들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거를 들어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개미들이 못 들어 올립니다. 무슨 일이 터져야 돼. 큰 섹터가 터지든지, 갑자기 뭐 2차 전지가 막 테슬라가 10%씩 뻥뻥뻥 뜬다든지. 근데 뭐점퍼에도 10%씩 뻥뻥뻥 떠도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르지도 못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2차 전지가 움직였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아직 판단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2차전지 섹터에 다시 돈이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들어 올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인부터 해가지고 다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어 올려야 돼요. 왜? 상당히 오그라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들어 올리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얘 횡보 아니면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요. 이게 1번이고 횡보가 2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들어 올린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그죠? 왜? 하방이 벌어지니까. 상방이 오그라들고. 그게 과거에 다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방이 열리면서, 그죠? 상방이 오그라들 때. 여기서 이제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방이 열리면서. 치고 나가는데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수직으로 과거에 떨어지지 않고 뚝 올라가질 못해요. 어. 이 현상이 지금 코스닥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려고 그러면 시간, 비용, 굉장히 큰 어떠한 그걸 줘야 돼요. 시간하고 돈하고 계속 여기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여기서 갑자기 쭉 올라간다? 그러면 새로운 테마가 나와야죠. 큰 이슈가 있어야죠. 그죠? 뭔가 좋은 게. 근데 지금 뭐 터질 게 뭐가 있나요? 바이오? 2차 전지? 글쎄요. 뭐 재료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섹터라든지 개별주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그래가지고 왜 저거를 2%를 땡겨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상위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땡겨 올렸는데 5월 말이라서 그냥 뭐 월말 정산하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도 이제 월말에서 정산하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월요일장을 제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도대체 월요일장에서 모든 게 다 판가름이 나요. 그래 월요일장 움직이는 게 적어도 선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가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가 6월 13일, 미국이 21일, 그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6월 달 되었으니까 우리가 6월 6일 날 쉬니까 8거래일, 9거래일, 9거래일 남았네요. 8거래일, 8거래일 남았네요. 8거래일, 그죠? 8거래일, 7거래일 있죠? 8거래일 날, 그러니까 7거래일은 뭐 몇 번 안 남았거든요.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돈이 움직이는 거 한번 확인해 봐야죠.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심각한 게 뭐냐면 현물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다음날 5월 17일부터 금요일까지 3.25조를 팔았습니다. 3,200억을 아니죠? 그렇지. 3,200억을 아니 그죠? 3,200억을 맞나? 1,000억이 1조죠? 나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큰일 났네. 잠시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참나. 그죠? 3,200억 아니지. 3조 2천억을 팔았죠. 나 왜 그러지? 어제 잠 많이 잤는데 요새 건강 생각해서 술도 잘 안 마시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3조 2천억을 팔아냈거든요. 3조 2천억을 팔아냈어요.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선물을 2조 정도를 팔았어요.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상승분 다 메꿔 먹었거든요. 그죠? 여기서 15조를 사들였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죠? 끄트머리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만큼 팔고 지금 삼성전자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매수한 거 다 합치고 무슨 이때는 밸류업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이때 밸류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정도 물량이 다 나왔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앞에 거 다 떼버리고 이거 다 떼버리고 다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봤을 때 선물이 먼저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크게 빠진다. 반등에도 빠진다. 추세 하락이 일어난다. 그게 과거에 우리가 봤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상승할 때 현물 많이 사고 선물로 빼고 현물 많이 사고 선물로 빼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죠. 현물 팔고 현물 안 사고 자 현물 팔았어요. 안 사요. 그죠? 여기도 현물을 안 샀어요. 그 다음에 현물을 팔아요. 그죠? 그러면서 빠지죠.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됐어요? 추세 하락이 일어났죠. 요거 땡겨 올릴 때 못 땡겼어요? 현물.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을 할 때는 보통 그냥 어떠한
그 상승 추세에서, 그죠? 상승 추세에서 이거 눌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쉬었다가 가는 거. 상승시키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일 때, 고점을 높일 때는 뭐예요? 현물. 저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전일보다 높일 때 저점 부분에서는 뭐로 빼죠? 선물. 현물, 선물, 현물, 선물인데 거꾸로 되는 거죠. 현물이 먼저 빠지죠. 그러면 현물로 빼버리고 선물로 치고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요럴 때 현상이 나타나니까. 추세 하락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자면 좀 말하다가 이제 헷갈렸는데 저도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기에서 눌림목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는 현물을 너무 많이 팔았다. 잘못하면 더 빠진다. 추세 하락이 될 수도 있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외부인들이 현물을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팔았으니까.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팔았다 그래도 뭐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지수, 그죠? 지수 움직임에서 외국인들 현물 매도세가 너무 세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월요일 날 분명히 이거에 대한 해답이 월요일 날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월요일 날 첫날, 그죠? 첫날도 또 현물 매도세가 나온다? 아니면 매수세가 없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반등이 일어난다? 반등이 일어난다? 근데 현물 반등이 아니라 선물 반등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하락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단기 반등, 눌림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네들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랬으니까요. 희한하게 차트는 다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차트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응? 어떻게 해서든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 꺼버리고 차트만 봤을 때, 그죠? 어떻게 해서든 모양을 만들어요. 희한하죠? 고점을 높이고 저점 높이면서 상승 추세,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 그죠? 희한하죠? 어떻게 해서든 모양을 만드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을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만들지, 단기 반등을 만들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만약 월요일을 위시로 해가지고 다음 주 아니면 선물 옵션 만기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이제 6월 6일 날 목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쉬는 날이에요. 계속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계속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횡보. 이 상태에서 횡보가 더 안 좋죠. 그죠? 지금은 단기 반등이 일어나야 할 시기예요. 반등이 일어날 시기에 일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문제. 그죠? 이게 실질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왔다. 일단은 대리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그죠? 젠슨왕하고 그 마이클 델하고 손잡고 서로 좋다 AI 가지고 우리 이제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적이 얼마 전이에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젠슨왕은 돈을 벌고 마이클 델은 뭐예요? 지금 주가가 20% 가까이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저게 엔비디아 멀쩡히 살아나겠습니까? 그죠? 수요가 엔비디아도 뭐든지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요 위험해요. 기업은 주가는 그냥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엔비디아가 너무 급상승했다. 100불, 1000불 넘어가면서 너무 급상승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렇게까지 상승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끌어당겨요. 밑에서. 너무 내려가면 위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생기는 거고 너무 올라가면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버틸지. 그죠?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벌써 팔았습니다. 저런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벌써 팔았어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 30분 딱 30분 방송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요 주도는 월요일날 조금 긴장해서 볼 거고요. 월요일은 저는 출근하는 날이라서 월요일날 오후에 저녁 시간 때 이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월요일날 외부인들 매매 패턴 꼭 보세요. 외부인들 오히려 외부인들 현물이 들어오지 않고 선물 가지고 주가를 땡겨 올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코퍼스 비중을 줄여야겠죠. 근데 그 다음 코퍼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크게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경고음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일본 상황 봐서는 뭐 중국도 지금 뭐 좋다 그랬는데 저기 뭐야 그 항생지수 떨어지는 거 보니까 중국도 뭐 허울뿐인 것 같아요. 중국발 그 어떠한 상승 이슈는 끝나지 않았을까?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 다 뉴스에서는 그 경고음이 나와요. 지금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부채가 너무너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에 연계돼 가지고 주가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죠? 일단은 그 일이 터지고 나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월요일도 외국인들 현물, 선물, 매도세, 환율 움직임 요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